우리 형님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건 아마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기 때문이겠지. 사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놈의 연애는 더 그렇지. 특히 남자들끼리 모이면 결국 돌고 돌아 나오는 그 얘기, 바로 여자 얘기. 더 정확히는 떠나간 여자 얘기. 헤어지고 나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 심정.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올까? 밤새 이불킥하면서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는 우리 형님들 마음. 내가 다 알아. 오늘 내가 할 얘기는 어쩌면 형님들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힐 수도 있고, 혹은 야, 이거 완전 내 얘기잖아 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될지도 몰라. 바로 이 미스터리에 대한 거야. 도대체 왜 내가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사랑을 증명하려 할수록 그 여자는 더 멀리 도망가고, 내가 모든 걸 체념하고 딱 내 인생 살려고 마음먹는 순간 귀신같이 다시 연락이 오는 걸까? 이거 완전 청개구리 신보 아니냐고. 솔직히 우리 남자들 한번 마음 주면 앞뒤 안 가리잖아. 이 여자다 싶으면 그냥 직진이라고. 근데 그 저돌적인 모습이 연애할 때는 박력으로 보일 수 있는데 헤어지고 나서는 최악의 독이 된다는 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오지 않는 연락 기다리면서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카톡 프로필 사진 바뀌었나 하루에 수십 번씩 들락날락하고, 혹시나 술 먹고 전화할까봐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형님, 혹시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그거만큼 비참하고 매력 없는 짓이 없어. 이건 그냥 힘내라, 시간이 약이다, 이런 뻔한 위로를 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야. 오늘 나는 형님들이 겪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패턴의 근본적인 원인,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아주 탈탈 털어서 설명해 줄 거야. 이건 유치한 밀당 기술 같은 게 아니야. 이건 가치에 대한 이야기고, 매력에 대한 이야기고,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뜨끔한 형님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와. 당신의 연애 인생을, 아니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이야기가 될 테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원하는 게 있으면 끈질기게 노력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게 남자의 미덕이라고 말이야. 회사에서 어려운 프로젝트? 밤새워서 해결하면 인정받아.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 이 악물고 들면 근육이 붙지. 이게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법칙이었고, 이 공식으로 꽤 많은 것들을 성취해왔다고. 근데 말이야, 사랑은, 특히 떠나간 사랑은 전쟁이 아니더라고. 내가 밤새 장문의 카톡을 쓰고 그녀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해서 이기는 게임이 절대 아니야. 오히려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 그거 형들도 뼛속까지 느껴본 적 있지? 왜 그럴까? 우리의 노력이라는 진심 어린 포장지 안에는 사실 내 뜻대로 해줘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그녀는 자기 감정을 강요당한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내가 형님들한테 그냥 힘내라, 시간이 약이다, 이런 옆집 강아지도 할 수 있는 뻔한 위로를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나라고 뭐 달랐을 것 같아? 나도 똑같이 찌질하게 매달려보고 처절하게 차여보면서 피눈물 흘리며 깨달은 거야. 이건 그냥 주워들은 이론이 아니라 내 흑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실전 경험담이라고. 이 영상에서 나는 총 7가지 이유를 들어서 왜 우리가 추격을 멈췄을 때 그녀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줄 거야. 이건 단순히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한 유치한 밀당 기술이 아니야. 이건 무너진 내 가치를 회복하고 내 매력을 되찾고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손으로 다시 가져오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야.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자, 이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를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때려박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가 하나 있어. 준비됐어? 그럼 다음 이야기 진짜 집중해야 돼. 자,
그럼 본격적으로 7가지 이유를 파헤치기 전에 우리 형님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망치로 때려 박듯 새기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인간 심리의 기본 원리가 하나 있어. 이거 모르면 오늘 내 얘기 듣는 거 그냥 시간 낭비야. 아, 또 무슨 어려운 이론 얘기하려고? 에이, 형님들.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대학교 강의할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쉽게 우리 남자들 귀에 쏙쏙 박히도록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 불러. 아이고, 이름부터 재수 없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중요한 건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이니까. 이 이론의 핵심은 진짜 간단해. 사람이면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행복하고 의욕적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3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는 거야. 이건 밥 먹고 잠자는 거랑 똑같은 그냥 인간의 본능 같은 거라고. 첫째가 유능감의 욕구. 아, 내가 그래도 뭐 하나는 제대로 하는구나. 나 좀 쓸모있는 놈이구나 하고 느끼고 싶은 마음이야. 둘째는 관계성의 욕구.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고 싶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지.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3번째야. 바로 자율성의 욕구. 아,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니까 귀 후벼 파고 잘 들어. 자율성이 뭐냐고? 아주 간단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결정은 내가 한다. 이거야. 누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내 길을 정해주려고 하면 속에서부터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 그게 바로 이 자율성의 욕구가 침해당해서 그런 거라고. 형님들 한번 생각해봐. 직장 상사가 A부터 Z까지 시시콜콜 간섭한다고 쳐봐. 김대리, 마우스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야. 소리한다고. 진짜 속 터져서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어? 아니면 운전하는데 옆자리에서 와이프가 아, 오빠, 지금 차선 변경해야지. 저기 과속 카메라, 악셀 좀 그만 밟아. 이러면 어때? 진짜 갓길에 차 세우고 네가 운전해 소리 지르고 싶잖아. 바로 그 느낌이야. 내 영역, 내 선택, 내 결정권을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그 숨막히는 압박감. 이제 감이 좀 와?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끊임없이 매달리고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그 모든 행동이 상대방 여자에게는 정확히 그 숨막히는 압박감을 준다는 거. 우리의 행동은 그 여자의 자율성이라는 아주 신성한 영역을 사정없이 짓밟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진심인데 왜 내 맘을 몰라주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바뀔 거야. 참나. 그건 우리만의 착각이야, 형님들. 그 여자 입장에선 이런 거야.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도 내 감정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혼자 생각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계속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집 앞에 찾아가고 이게 뭘 의미하겠어? 내 생각, 네 감정, 네 시간 다 필요 없고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이거랑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폭력적인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빼앗는 거라고. 그 여자는 지금 자기 감정의 핸들을 스스로 잡고 싶어. 근데 우리가 뒷좌석에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핸들을 뺏으려고 하는 꼴이야. 그러니 그 여자는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그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지. 우리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간절함이 그 여자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족쇄이자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대망의 첫 번째 이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희소성의 원칙을 회복하는 거야. 아, 이것도 무슨 어려운 말이냐고? 에이, 형님들. 쉽게 말해서 우리 형님들을 동네 슈퍼마켓에서 구하기 힘든 한정판 명품으로 다시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남자들, 솔직히 한정판이라면 환장하잖아. 딱 100개만 생산된 신발, 이번 시즌에만 나오는 시계. 왜 이런 거에 열광하겠어? 구하기 힘드니까. 세상에 널리고 널린 건 아무리 좋아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희귀하다,
구하기 어렵다 이러면 없던 관심도 생기고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 연애도 사람 마음도 이거랑 아주 그냥 똑같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자고. 헤어지고 나서 우리가 하는 짓이 대체 뭐야? 거의 24시간 대기조 아니었어? 그녀한테서 카톡 하나 오면 뭐 하다가도 1초 만에 일 숫자 없애버리고 부재중 전화 한 통이라도 찍혀 있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서는 10초 안에 허겁지겁 다시 걸고 혹시 마음이 바뀌었을까 하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서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건 동네 편의점이야. 24시간 불 켜져 있고 365일 문 열려 있고 언제 가도 내가 원하는 걸 내어주는. 손님 입장에선 편하고 좋지. 근데 그 편의점이 엄청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나? 아니잖아. 그냥 당연히 거기 있는 거지. 우리가 바로 그 여자에게 24시간 연중무휴 감정 쓰레기통 겸 대기조 편의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라고. 근데 어느 날 이 편의점이 갑자기 셔터를 굳게 내려버렸어.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쉽니다. 팻말 하나 덜렁 붙여놓고 말이야. 그럼 그 여자는 어떨 것 같아? 처음 하루 이틀은 뭐야? 지가 뭔데? 잘 됐네. 귀찮았는데. 하고 신경도 안 쓸 거야.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이 편의점이 감감무소식이야. 카톡을 보내도 읽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 그럼 이제 슬슬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얘 왜 이러지? 진짜 나 없이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싹 트는 거지.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 와서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었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존재가 사라져버린 그 빈자리가 그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내 친구 중에 철수라는 놈이 있어. 이 친구 진짜 헤어지고 나서의 찌질함이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준 녀석이야. 매일 밤 소설 한 편 분량의 장문 카톡은 기본이고 술만 들어갔다 하면 새벽 3시에 전화해서 내가 뭘 잘못했냐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 그 여자 반응은 말해 뭐해. 아주 그냥 질색팔색을 하면서 전화번호 차단은 물론이고 이사까지 고민할 정도였다고. 그러던 철수가 하도 내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본인도 현타가 제대로 왔는지 어느 날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 모든 연락을 그냥 끊어버린 거야. 카톡 프로필 사진도 내리고 SNS도 비공개로 돌리고 진짜 나 죽었소 하고 세상과 단절한 채로 일하고 헬스만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야, 진짜 대박. 딱 3주 지났을 때였나? 그 여자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 그것도 철수한테 직접 온 게 아니라 철수 친구인 나한테. 오빠, 혹시 철수 무슨 일 있어요? 연락이 아예 안 돼서 혹시 아프거나 한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형님들, 이게 진짜 철수가 걱정돼서 하는 말로 들려? 천만에. 이건 걱정이라는 탈을 쓴 불안이야. 언제든 자기 소나귀에 놓고 흔들 수 있었던 장난감이 자기 통제권 아래 있던 남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불안해진 거라고. 그제야 비로소 자기가 발로 뻥 차버린 그 남자의 부재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추격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24시간 편의점이 아니라 문이 굳게 닫힌 명품샵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닫힌 문을 열어보고 싶어 안달하게 되어 있어.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야. 자, 그럼 첫 번째 희소성의 개념이 머리에 좀 박혔나?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고. 이게 어쩌면 7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일지도 몰라. 바로 자립적인 에너지를 되찾는 거야. 독립적인 남자, 자기 스스로 설 줄 아는 남자의 그 단단한 기운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지. 형님들, 꺼져가는 촛불이랑 활활 타는 모닥불의 차이가 뭘까? 촛불은 어때? 작은 바람만 훅 불어도 금방 꺼져버리잖아. 주변 환경, 즉 바람에 너무나도 의존적이지. 헤어지고 나서 매달리는 우리 모습이 딱 이 위태로운 촛불꼴이야. 그녀가 보내는 카톡 답장 하나에, 그녀의 목소리 톤 하나에 내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씩 오락가락하잖아. 내 감정의 주도권이 완전히 그녀에게 넘어가 버린 상태라고. 근데 모닥불은 어때? 자기 스스로 열을 내고 빛을 내면서 활활 타오르잖아.
웬만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꺼지지 않아. 오히려 주변의 어둠을 밝히고 주위에 떠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까지 하지. 우리가 되찾아야 할 에너지가 바로 이 모닥불 같은 에너지야. 외부의 자극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스스로 타오르는 그런 강력하고 독립적인 에너지. 이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관심의 초점을 우리에서 나로 완전히 옮기는 것. 헤어지고 나면 우리 머릿속은 온통 우리라는 망령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함께 갔던 그 카페, 우리가 같이 들었던 그 노래,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 이미 망해서 없어져 버린 주식회사 우리의 잔해 더미 속에서 혼자 과거 회계장부나 뒤적이고 있는 거라고. 아이고, 형님들, 이미 상장 폐지된 주식 쪼가리 붙들고 있으면 뭐 하냐고? 그거 다 휴지야, 휴지. 추격을 멈춘다는 선언은 이 망해버린 유령 회사에 대한 과감한 파산 선고이자 나라는 이름의 새로운 1인 기업을 창업하는 위대한 첫걸음이야. 그동안 그녀가 차지하고 있던 내 인생의 왕좌에 다시 나 자신을 앉히는 거라고. 그동안 그녀의 기분을 맞추고 그녀와의 데이트를 준비하고 그녀와의 미래를 상상하는 데 썼던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부터는 100% 온전히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야. 미뤄뒀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먼지만 쌓여가던 책을 다시 펼치고 내 커리어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는 거지. 왜 이게 효과가 있냐고. 여자들은,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과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 자기 인생이라는 배의 방향키를 두 손으로 꽉 쥐고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자기만의 항로를 개척해 나가는 선장 같은 남자. 그런 남자 옆에 있으면 뭘 느끼겠어? 바로 안정감이야. 이 남자와 함께라면 내 인생도 안전하겠구나 하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생긴다고. 나도 예전에 한번 이별 때문에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적이 있었어. 몇 달 동안을 거의 폐인처럼 지냈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세상에나 웬 눈퀭한 오징어 한 마리가 힘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진짜 정신이 번쩍 들더라. 야, 이 새끼야. 이대로 살다간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연애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미뤄뒀던 개인 프로젝트에 그냥 미친놈처럼 매달렸어. 일부러라도 그 여자 생각할 틈을 안 주려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처박혀서 자료만 찾아봤어.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그냥 이대로 무너지면 진짜 끝장이라는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지.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났나? 정말 영화처럼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어. 피할 수도 없는 거리에서.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데 나를 한참 보던 그녀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 오빠, 되게 달라 보인다. 뭔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 그녀가 말한 그 편안함은 너 따위 없어도 난 잘 살아 하는 억지나 치기 어린 허세가 아니었어. 진짜 내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고 있다는 내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단단한 평온함이었거든. 그리고 그 여자는 그걸 본능적으로 기가 막히게 알아챈 거야. 형님들, 명심해. 여자들이 진짜 반하는 건 남자의 돈이나 외모가 아니야. 물론 있으면 좋지. 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야. 진짜 본질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남자가 뿜어내는 그 자립적인 에너지야. 그리고 그 에너지는 오직 우리가 나 자신에게 100% 집중할 때만 나올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라고. 자, 그럼 세 번째 이유. 이건 좀 재밌는 심리전이야, 형님들. 바로 그녀에게 비교 체험, 극과 극의 시간을 아주 넉넉하고 친절하게 제공하는 거야. 이게 무슨 개뿔 뜯어 먹는 소리냐고? 형님들, 우리가 자동차나 최신 스마트폰 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냥 매장 가서 이거 주세요 하고 덥석 사? 아니잖아. 인터넷 들어가서 온갖 리뷰 찾아보고 유튜브 비교 영상 섭렵하고 스펙 성능 하나하나 다 따져보잖아. 아,
이 모델은 카메라는 좋은데 배터리가 빨리 닳네. 저건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훨씬 싸네. 하면서 말이야. 사람의 마음, 특히 연애 시장에서는 이 비교 심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해. 핵심은 딱 이거야.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의 진짜 가치를 그것보다 못한 다른 것과 비교해봐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 그냥 그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해버리는 거야. 유령처럼. 그녀의 카톡 친구 목록에서도 인스타그램 피드에서도 그녀의 일상이라는 레이더망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주는 거지. 그래야만 그녀가 우리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앞으로 만나게 될 다른 남자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우리 형님들,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러 완전히 사라지지를 못해. 괜히 카톡 프로필 뮤직에 이별 노래 깔아놓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힘들다 같은 의미심장한 글귀 하나 툭 던져놓고 이게 다 뭐야? 나 아직 너 못 잊었어. 나 아직 여기 대기하고 있어. 라는 신호를 온몸으로 보내고 있는 거잖아. 아이고, 형님들. 그건 비교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녀 인생에 보험으로 전락하겠다는 자발적 노예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다른 놈 만나보다가 별로면 언제든지 돌아와. 난 항상 여기 있을게. 이 얼마나 찌질하고 매력 없는 태도냐고. 자, 우리가 진짜 독한 마음 먹고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자. 그녀는 처음 며칠, 몇 주는 자유를 만끽할 거야. 아이고, 속 시원하다 하면서 소개팅도 하고 새로운 남자들도 만나보겠지. 근데 말이야, 막상 다른 남자들을 만나보니까 뭔가 자꾸 예전 같지가 않은 거야. 입에 아주 그냥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말은 번지르르하게 자라는데 정작 내가 진짜 힘들 때 기댈 만한 듬직함은 눈꼽만큼도 없는 놈. 매너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어. 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우유부단한 놈. 이런 남자들을 하나둘 겪다 보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비교 분석 회로가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 오빠는 말은 좀 무뚝뚝해도 내가 힘들다고 하면 밤늦게라도 약 사들고 한달음에 달려와 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빈자리가 다른 남자들의 단점과 겹쳐지면서 우리의 장점들은 점점 더 선명하게 미화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내 친구놈 실제 경험담이야. 이 친구는 좀 과묵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스타일이었어.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맨날 답답해했지. 오빠는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해? 하면서. 결국 그게 쌓여서 헤어졌어. 그리고 그 여자 얼마 안 가서 아주 말 잘하고 젠틀한 남자를 만나더라고. SNS에 맨날 둘이 찍은 사진 올리면서 꿀이 뚝뚝 떨어졌지. 내 친구 속은 아마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거야. 그래도 진짜 이 악물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딱 2달 지났나? 그 여자한테서 새벽에 술이 잔뜩 취해서 전화가 온 거야. 오빠, 잘 지내? 그 사람 말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었어.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던 오빠의 그 묵묵함이, 그 책임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야, 이거 완전 드라마 대사 아니냐? 그녀가 직접 다른 남자라는 오답을 체험하고 나서야 내 친구라는 정답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은 거지. 우리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비교의 시간이야. 자, 이제 4번째다. 슬슬 지겨워지나? 정신 차려, 형님들. 지금부터가 진짜 알짜배기니까. 4번째 이유는 바로 거울 효과의 판도를 뒤집는 거야. 거울 효과? 이게 뭐냐면, 형님들 혹시 그런 경험 없어? 친구가 막 하품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따라하고, 영화관에서 옆 사람이 훌쩍이니까 나도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되거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거울처럼 따라하게 되는 현상, 이게 바로 거울 효과야. 자, 그럼 이걸 헤어진 연인 관계에 대입해보자고. 이별 직후에 그 여자의 감정 상태가 어떻겠어? 미안함, 죄책감, 혼란스러움, 후련함, 불안감. 아주 그냥 5만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뒤섞인 짬뽕 상태일 거야.
근데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매달리고 징징대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뭘 의미할까? 바로 그녀의 그 혼란스럽고 불안한 감정을 우리가 더 큰 거울이 되어서 더 증폭시켜 비춰주고 있는 꼴이야. 그녀가 불안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우리는 더 큰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두 발짝 앞으로 다가가고, 그녀가 죄책감 때문에 연락을 피하면 우리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면서 더 깊은 절망감을 비추지. 결국 어떻게 되겠어? 둘이서 같이 불안과 절망이라는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야. 그 여자 입장에서는 우리라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내면의 그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를 더 피하고 싶어지는 거라고. 아, 저 남자만 보면 내 기분까지 더러워져. 이렇게 되는 거지. 추격을 멈추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건 바로 이 부정적인 감정의 거울을 박살내버리는 혁명적인 행동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거울을 딱 갖다 놓는 거지. 어떤 거울? 바로 평온함과 자신감, 그리고 여유라는 이름의 거울. 이제부터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야. 우리가 그녀의 혼란스러움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녀가 우리의 평온함을 비추게 만드는 거라고. 우리가 이 관계의 감정적인 중심이 되는 거지. 우리의 그 고요함이 혼돈의 폭풍우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던 그녀에게는 저 멀리서 깜빡이는 등대 불빛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혼돈보다는 질서를, 불안보다는 안정을 갈망하게 되어 있거든. 자, 그럼 실전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 우리가 이렇게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몇 주를 잘 버티고 있어. 그럼 슬슬 그녀 쪽에서 미끼를 던지기 시작할 거야. 어느 날 밤 카톡이 띠링하고 울리는 거지. 내용은 아마 이런 식일 거야. 자니? 뭐해? 아니면 여자들의 필살기. 오빠, 나 보고 싶어? 야, 이 카톡 받는 순간 우리 형님들 심장 바닥까지 쿵 떨어지면서 동공에 지진 나는 소리, 내가 여기까지 다 들린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이 순간에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공든탑을 자기 손으로 와르르 무너뜨려. 보고 싶지, 당연히 보고 싶지.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었어. 아이고, 망했어. 이건 그냥 그녀가 던진 감정의 낚싯바늘을 덥석 물어버린 꼴이야. 다시 그녀의 불안감을 비춰주는 찌질한 손거울 역할로 돌아가 버린 거라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본 우리 형님들은 다르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아주 담백하고 솔직하지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예를 들면, 가끔 생각나지. 근데 요즘 새로 맡은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너도 잘 지내. 형님들, 이 짧은 답변에 담긴 어마어마한 파워가 느껴져. 이 문장 안에는 3가지의 강력한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어. 첫째, 내 감정에 대한 솔직함. 둘째, 내 인생은 너 없이도 아주 잘 굴러가고 있다는 자립심. 셋째,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여유. 이건 결국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야 라는 아주 성숙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그녀에게 전달하는 거야. 이 순간 그녀는 우리의 그 단단함과 평온함이라는 거울을 통해 반대로 자기가 얼마나 조급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매력의 저울은 다시 우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야. 자, 5번째. 이건 진짜 어른 남자와 애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야. 바로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그녀의 등에서 친히 내려주는 거. 형님들, 군대 다녀온 형님들은 다 알지? 완전 군장하고 행군하는 거. 그 20kg가 넘는 군장 어깨에 메고 몇십 킬로미터를 걷는 게 얼마나 죽을 맛인지. 근데 말이야,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매달리는 모든 행동은 사실 그 여자한테 우리 감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군장을 억지로 매게 하는 거랑 똑같아. 그 군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나의 행복, 나의 슬픔, 나의 절망, 나의 미래.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쑤셔넣고는 자, 이제 네가 책임져 하고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 올려놓는 꼴이라고. 그러니 그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그 짐을 벗어 던지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 우리가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같은 말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방식의 정서적 협박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의 속뜻은 이거거든. 내 행복은 전적으로 네 손에 달려 있어. 만약 네가 나를 떠나서 내가 불행해진다면 그건 전부 네 책임이야. 세상에나 이거 완전 양아치 아니냐고. 어떤 사람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해진다는 그 끔찍한 죄책감을 온전히 짊어지고 싶겠냐고. 바로 그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그녀를 우리에게서 더 빨리, 더 멀리 도망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는 거야.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감정적인 빚과 부담감이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해서 도망가는 거라고. 추격을 멈춘다는 건 바로 우리가 그녀의 어깨에 억지로 올려놨던 그 감정의 군장을 다시 내 두 손으로 받아오는 아주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야.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지. 내 결정 존중할게. 네가 나를 떠나기로 한 건 네 선택이야. 그걸로 인해 내가 슬프고 힘든 건 이제부터 온전히 내 몫이고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너는 더 이상 내 감정에 대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낄 필요 없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자는 아마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엄청난 심리적 해방감을 느끼게 될 거야. 수개월 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법처럼 사라진 느낌일 거라고. 그리고 바로 그 가벼워진 마음, 그 해방감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우리와의 관계를 압박감이나 죄책감이라는 더러운 필터 없이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심리적 공간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남자답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성숙한 말이 바로 이거야. 어떤 원망이나 삐친 기색 하나도 없이 100% 순수한 진심으로 내 결정을 존중해. 네가 어디서 뭘 하든 그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야, 우리 형님들, 이 말 한마디가 가지는 파괴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상상이 가. 이건 단순히 쿨한 척을 넘어서는 거야. 이건 나는 네가 내 곁에 없어도 내 행복을 스스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성숙한 남자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떠난 너의 행복까지도 빌어줄 수 있을 만큼 그릇이 큰 남자다 라는 거의 성인 군자급의 선언이라고.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질질 끌려다니던 이 관계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거야. 쫓고 매달리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녀가 우리의 그 상상도 못했던 그릇의 크기를 가늠해보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지. 내가 대체 어떤 남자를 놓친 거지 하면서 말이야. 자, 이제 6번째다. 거의 정상에 다 와가. 형님들, 조금만 더 힘내자고. 6번째 이유는 바로 감정적 주권이라는 엄청난 매력을 발산하는 거야. 아이고, 말이 또 어렵다고. 쉽게 풀어줄게. 감정적 주권이란 건 말이야, 내 감정의 주인이 온전히 나 자신이란 뜻이야. 내 기분과 감정 상태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카톡 하나, 그녀의 SNS 게시물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마냥 널뛰는 게 아니라는 거지. 대신 내가 내 감정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묵묵히 운전해 나가는 상태. 이게 진짜 어른 남자의 모습이지. 근데 한번 돌아보자고. 헤어지고 나서 우리 남자라는 종족들이 흔히 하는 짓이 뭐야? 이 감정적 주권을 그냥 시궁창에 내다 버리잖아. 자기 감정 컨트롤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는 온 세상에 나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나 좀 쳐다봐 주세요 하고 광고를 하고 다녀. 술만 마셨다 하면 새벽에 전화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주정 부리고, 카톡 프로필 뮤직은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이별 노래로 도배해놓고 인스타그램에는 흑백 필터 씌운 술병 사진이나 의미 없는 하늘 따위의 사진을 올리면서 동정심을 구걸하지. 아이고, 우리 형님들, 이게 유치원생이 장난감 뺏겼다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떼쓰는 거랑 뭐가 달라.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강한 남자, 최소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듬직한 바위 같은 남자를 원해. 근데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해서 질질 짜고 온 세상에 징징대는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매력을 느끼고, 아, 이 남자라면 내 남은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냐고. 반대로 우리가 이별이라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으면서도 이걸 외부에 표출하며 동정심을 구걸하는 대신에 묵묵히 혼자 감내하고 심지어 이걸 내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 어떤 매력보다 강력하고 깊이 있는 매력으로 작용해.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의 정수 같은 거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이미 떠나버린 그녀의 마음 때문에 질질 짜면서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대신 오직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육체, 나의 성장에만 100% 집중해라. 이별했다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술이나 퍼마시고 페인처럼 구는 게 아니라, 아, 아프네. 근데 이 아픔을 딛고 나는 더 단단하고 강한 인간이 될 거야 하고 조용히 이 악물고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남자. 그게 바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깊이가 다른 남자의 모습이지. 그니까 제발 우리 형님들, 오늘부터 당장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비가 오는 날엔 내 마음에도 눈물이 흐른다. 이딴 중2병 걸린 멘트 좀 치워. 인스타그램에 흑백 필터 씌워서 소주병 늘어놓은 사진 같은 거 올리지 좀 말라고. 보는 사람 손발이 다 오그라들어서 없어질 지경이야. 대신 뭘 해야 하냐고. 가장 좋은 건 침묵이야. 근데 만약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면 형님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야.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사진, 주말에 혼자 등산 가서 정상에서 찍은 풍경 사진,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책상에 앉아있는 뒷모습. 거창할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너와의 이별 따위에 내 인생을 멈춰 세우지 않는다. 나는 이 아픔을 연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구질구질한 말 대신 담백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형님들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그 어떤 감성적인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섹시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이라고. 기억해. 진짜 강한 남자는 침묵으로 말하는 법이야. 자, 형님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이유다. 여기까지 포기 안 하고 따라온 형님들, 진짜 대단한 형님들이야. 이 마지막 7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1번부터 6번까지 뿌려놓은 모든 씨앗들이 드디어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그린 그림의 마지막 눈동자를 찍는 활용점정의 단계야. 바로 귀인 이론의 스위치를 켜는 거지. 아, 또 무슨 이론이냐고 머리 아파하지 말고. 이것도 아주 간단해. 귀인 이론이라는 건 원인을 찾아서 갖다 붙인다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사람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건 도대체 왜 저럴까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아내고 해석하려는 아주 강력한 본능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친한 친구 놈이 걸어와.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는데 이놈이 나를 뻔히 보고도 그냥 쌩하고 지나가 버려.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 뭐야, 저 새끼가 지금 나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며칠 전에 돈 꿔달라는 거 안 꿔줘서 삐졌나? 혹시 급한 일이 있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친구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끊임없이 추측하고 분석하잖아. 이게 바로 귀인 이론의 시작이야. 자, 이제 이걸 우리 상황에 대입해 보자고. 우리가 지긋지긋한 추격을 멈추고 하루아침에 180도 다른 사람이 됐어. SNS에 징징대는 글도 안 올라오고 술 먹고 전화하는 일도 없고 오히려 운동하고 일하고 뭔가를 배우면서 자기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 그럼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귀인 이론 회로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이 남자 갑자기 왜 이래?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매달리더니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평온하고 단단한 사람이 됐지? 도대체 왜? 처음 한두 주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참나, 꼴값 떨고 있네. 어디서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와서 어설프게 밀당하는 거겠지. 며칠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유치한 연애 기술 탓으로 돌릴 거야.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우리가 전혀 흔들림이 없어. 여전히 묵묵하게 우리 갈 길을 가. 그럼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해. 더 이상 우리의 변화를 영이나 기술로만 설명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새로운, 더 그럴듯한 원인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야. 혹시 그 사이에 다른 괜찮은 여자라도 생긴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중요한 시험이나 프로젝트가 생겨서 거기에 완전히 미쳐 있는 건가? 설마 내가 알던 그 찌질이가 아니라 원래 저렇게 멋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라본 건가? 바로 이거야. 그녀가 우리의 긍정적인 변화를 더 이상 나를 되찾기 위한 연애 기술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적인 성장이나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여자의 결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해. 내가 헤어진 그 남자가, 다른 여자가 바로 채갈 만큼 매력적인 남자였나?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렇게 큰 꿈을 향해 달려가는 멋진 남자였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불 보듯 뻔해. 바로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심이지. 내가 너무 성급하게 헤어지자고 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혹시 내가 평생 후회할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이 자기 의심이야말로 그녀가 우리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어 안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폭제가 되는 거야. 자기가 길가에 툭 하고 버린 돌멩이가 사실은 세상에 다시 없을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찝찝한 불안감. 그거만큼 사람을 밤새 잠 못 이루게 하는 게 없거든.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은 이런 장면으로 귀결되는 거야. 그녀가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찌질한 추격을 멈췄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 짜릿한 최종 승리인 셈이지. 아, 우리 형님들. 방금까지 우리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에 대해 아주 그냥 탈탈 털어봤어. 근데 그 7가지 이유가 결국 가리키는 단 하나의 핵심, 그 본질이 뭔지 이젠 알겠지. 그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형님들, 나 자신의 내적 가치야. 근데 여기서 내가 진짜 우리 형님들의 가슴에 대고 하고 싶은 이 영상의 가장 깊은 얘기가 있어. 잘 들어봐. 남을 용서하는 것도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위대한 일은 바로 과거에 찌질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자고. 헤어지고 나서 매달리고 징징대고 구차하게 굴었던 그때의 내 모습, 지금 돌이켜보면 어때? 아마 밤마다 이불에 하이킥을 날리고 싶을 거야. 아,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그 찌질한 새끼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아? 바로 그 자기 혐오와 자책감이야말로 우리가 더 단단하고 멋진 남자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꽉 붙들고 있는 가장 무겁고 질긴 족쇄라고. 근데 형님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때 우리가 그렇게 찌질하고 나약하게 굴었던 게 우리 본성이 원래부터 글러먹어서가 아니야. 그건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버려짐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그리고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거대한 감정의 폭풍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던 미숙함 때문이었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그 꼴사나웠던 내 모습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봐. 그리고 그놈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면서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야, 이 새끼야. 그때 진짜 뒤지게 힘들었지?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 그게 네가 그때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는 거 이제 내가 안다. 괜찮아. 이제 내가 다 용서해줄게. 세상 그 어떤 유튜버가 알려주는 연애 기술, 심리학적 트릭보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심 어린 자기 용서가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고 강력해. 이 단단한 자기 용서라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기술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뿐이야.
나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후회라는 질척이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진짜 자율성을 되찾게 되는 거야. 더 이상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에 발목 잡혀 사는 게 아니라 고요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오롯이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명심해, 형님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 게임 따위가 아니야. 이건 다시는 내 인생에서 그 어떤 여자를 쫓아다니느라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간절히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단단하고 매력적인 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위대한 작업이라고. 마지막으로 스토아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개 멋있는 아저씨가 남긴 말로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어. 그 양반이 그랬어. 일어나길 바라는 대로 일이 일어나길 추구하지 마라. 대신 일어나는 대로 일이 일어나길 바래라. 그러면 네 인생은 평온할 것이다. 야, 이거 진짜 소름 돋게 멋있는 말 아니냐. 그녀가 우리에게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떠나가든 그건 더 이상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건 그냥 일어나는 일일 뿐이야. 우리의 유일한 책임과 의무는 그녀의 존재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내 두 발로 버티고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버전으로 살아내는 것, 그거 하나뿐이라고. 결론적으로 오늘 내가 우리 형님들한테 한 얘기의 핵심은 제발 더 이상 밖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지 말고 네 안에서 너 자신의 가치를 먼저 바로 세우라는 거야. 우리 형님들 스스로가 깊이가 있고 책임감이 있고 고요함과 자기 통제력을 갖춘 남자가 될 때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되는 거야. 그녀가 다시 돌아오는 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그냥 우리가 더 위대하고 멋진 남자가 된 것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뿐이야. 일종의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거지.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형님들 가슴에 진짜 불도장처럼 뜨겁게 새기고 싶은 말이 이거야. 잘 들어. 형님들은 그 누구도 필요 없어. 형님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건 이 세상에 오직 형님들 자신뿐이야. 제발 그 지긋지긋한 집착의 혼돈 대신에 고요한 내면의 평온함을 선택해. 절망감에 질질 끌려다니는 대신 스스로를 존중하는 단단한 자존심을 선택하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형님들한테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부탁 하나만 할게. 만약 오늘 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마음속으로 그래, 이제 지긋지긋한 과거는 보내주자.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허우적대던 찌질했던 나 자신도 이제는 용서해주자. 지금부터는 진짜 평온하고 성숙한 어른 남자의 길을 가보자 하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다른 말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숫자 7 하나만 딱 남겨줘. 그 숫자 7은 그냥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이유의 개수가 아니야. 그건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조용하고 단단한 맹세 같은 거야. 나는 이제부터 조급함 대신 인내를, 원망 대신 관용을, 그리고 내 인생에 온전히 책임지는 깊이 있는 남자가 되겠다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남자들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의 증표라고. 오늘 이 길고 진솔한 대화에 귀한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다 형님들. 부디 오늘 이후로 형님들 각자의 내면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고요함과 진짜 힘을 발견하길 진심으로 바랄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